예, 저희가 준비한 2위와 7위입니다. 먼저 2위부터 만나볼까요?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당내 후폭풍이 거셉니다. 그리고 오늘은 86그룹 물러나라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글쎄요, 지방선거가 딱 일주일 남았는데 민주당은 집안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혁신과 개혁을 위한 본인의 개인 의견이었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 전체의 의견인지 아니면 개인의 의견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리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신의 용태를 논의해야 합니다. 회의가 원래 폐회였는데 비공개로 전환이 되고 안 했으면 구성이 되던데. 선대위 내부에서 불협화음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지방선거가 딱 다음 주 수요일인데 민주당 이것부터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박지원 위원장이 586 세대 용태론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키웠어요. 서정학 변호사님, 옆에 586 의원들도 있었고 뭐 여러 얘기. 오늘 그 민주당 비대위 분위기가 참 뜨거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박지원 위원장의 그 발언이요, 상당히 그 저는 나름대로 이게 그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오히려 이제 반발하는 게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첫째는 이제 그 586 용태론인데, 예. 이거는 이제 과거에 그 송영길 대표도 본인에게 국회의원 출마 더 이상 안 한다 했잖아요. 이 말은 이게 용태한다는 뜻이지 서울시장으로 이게 바꿔 나가겠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최강욱 의원 징계도 이걸 이게 왜 미적미적하면서 이게 선거 뒤로 왜 미루는 겁니까? 즉시 이게 징계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 아닙니까? 저는 비대위원장으로 모셨으면 상당히 존중하고 이게 같이 반성해야 되는데, 이런 게 내분의 모습만 보이는 게 문제다, 이래 봅니다. 예. 오늘 카메라로는 포착되지 않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갔어요. 제가 한번 상황을 읽어볼까요? 지도부와 상의하고 공개 발언해라. 전해철 의원 이런 얘기를 했고, 지도부 자격이 없다. 이게 지도부야? 공동비대위원장 투톱인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책상을 치고 나갔답니다. 개인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리고 퇴장을 했고요. 글쎄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그럼 저를 왜 안 쳤냐. 설전 변호사님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은 뭐 다 같은 마음은 같습니다. 민주당을 위하고 민주당의 개혁과 어떤 쇄신을 바란다는 마음은 같은데, 방식에 있어서 조금 그릇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제 오늘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586 용태론 좋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다음 주가 지금 번투표일이고요. 당장 이번 주말에 벌써 사전투표를 해야 하는데,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어떤 논조가 개혁과 쇄신에 대한 논조는 알겠는데, 그 방법론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긋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금 지역 선거에서 정말 힘껏 뛰고 있는,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고민을 하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할 시기에, 예. 586 용태론이라는 것은 다음 총선을 앞두고 당에서 쇄신 작업을 할 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지금 이 부분을 들고 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말이란 것은 충분히 납득은 하지만은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설 변호사님, 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대국민 호소를 두고 김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네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공동비대위원장인데 이걸 다 허락받고 기자회견을 해야 되냐. 네네. 뭐 이분도 논리상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라든지 이재명 계양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원칙론적으로는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취지에 동의를 하는 것이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오늘 저도 그 반박문을 봤습니다. 예. 당 대표로 어느 당 대표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기자회견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협의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금 단독 비대위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공동 비대위원장이면 그럼 최소한 본인은 윤호중 대표와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은 윤호중 대표는 협의가 아니라 통보를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본인이 어떠한 내용을 얘기를 할 때는 지금 본인 말 맞다나 민주당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다 이것이 공식적인 뭐 언론에 충분히 이게 다뤄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방법론상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내 불협화음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각기 다른 두 목소리를 한번 민주당 내부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어제 뭐 말씀하셨다는 것 금시초문이었고요. 예, 지금도 따로 논의는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혜를 모아도 부족할 상황 아닙니까? 선거 앞두고 나서 마치 뭐 보여주기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저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일단 용기 있는 말씀이라고 봐요. 이런 사과 저런 사과 사과전담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지적들 했고요. 박용진 의원 정도만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응원하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는 꽤 비판적입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근데 민주당 지도부 말고도 지금 민주당의 몇몇 그 지지자들 그러니까 개혁의 딸 이른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개딸들도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 사퇴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계속 게시판에 글도 올리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그 개딸 문제부터 잠깐 그 설명하고 조금 더 그 전반적으로 한번 이 문제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박지원 두 분의 관계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 1월에 그 박지원 씨 그러니까 N번방 추적단에서 활동하던 박지원 씨를 이재명 캠프에 영입했고 뭐 그런저런 인연으로 비대위원장까지 올렸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내는 메시지가 그렇게 뭐 그 이재명 후보를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이른바 개딸들은 뭐 그렇게 달갑지가 않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재명, 박지원 두 분의 관계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고 지금 사태만 보면은 세 가지 점 정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박지원 위원장의 그 충심은 알겠어요. 그런데 저를 믿어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가겠다. 지금 박지원 위원장의 그럴 힘이 있나요? 586 용태를 얘기하지만 아마도 6.1 지방선거 끝나면 586들이 우리 박지원 위원장을 내보내지 않을까요? 그런 현실적인 한계. 30대의 이준석은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통해서 대표로 선출됐고 이미 당 주류 위치를 차지했다. 20대의 박지원은 아마도 선거 뒤에 토사구팽될 가능성이 크다. 그게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비가 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박지원 위원장을 그럼 비대위원장에 앉혔으면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도 해주고 같이 뜻을 모아가는 그런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586 융태, 그다음에 내로남불, 그다음에 이제 팬덤 정치 얘기했다니까 바로 같이 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비대위원장이 그건 개인 생각이다. 총괄 선대본부장은 그건 올바른 태도와 이런 게 아니다. 또 어떤 의원은 굉장히 그걸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사과가 무슨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은 당이 지금 우리 국민들 보기에는 당 지도부가 그리고 당 지도부와 그 당원들 사이에 이 모든 것이 제대로 굴러가는가. 길어졌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면 이제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사과를 했습니다만 많이 봐왔어요. 지난 4.7 보궐선거 전에도 사과했다가 부동산 정책 뒤집고 지난 대선 전에도 586도 하겠다가 했다가 송영길 대표가 본인이 그냥 서울시장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저런 사과를 보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또 그냥 의례적으로 하나보다 하는 쇼 정도로 생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민주당의 고민이 좀 더 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원 게시판도 지금 여러 목소리를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논란을 두고 이런 훈수를 내놨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왜 선거 며칠 앞두고 이런 혼란을 겪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586이 용퇴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에 대해 가지고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남의 당의 일이라서 말은 잘 못하겠지만은 근데 586 빼면 요즘 눈에 보이시는 분들이 김용민, 김남국, 고민정인데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예. 글쎄요, 이준석 대표 언급 다 해놓고 이준석 대표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586 혹은 80년대 학번과 60년대생들이 물러난다면 그 자리를 지금 강경파 의원들이 채우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상대당으로서 또 이런 훈수까지 내놨거든요. 뭐 상대당인데 이제 그 대안까지 뭐 걱정해 줄 필요는 없을 거고요. 저는 586이 이제 무조건 용퇴를 해야 되고 이미 그 역사적 시대적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용퇴를 하면 함에게 자연스럽게 대안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준석 대표가 저는 586이 용퇴하면 김용민, 김남국, 고민정 세상이다. 이거는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그 한동훈 청문회에서 김남국 이런 게 질문 모습 봤을 때 이분들 세상이 되긴 어렵고요. 오히려 이제 그 대안 중에 저는 조금 박해라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금태섭 의원은 이미 탈당을 했지만 조응천 의원 또는 이제 그 박용진 의원, 그다음에 김혜영 전 의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충분히 대안이 되기 때문에 뭐 바로 이게 그 세 명의 시대가 된다 이렇게는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석 대표의 훈수? 네, 뭐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도 그 세 분이 조금밖에 이분 세 분이 저는 뭐 대안 없는 비판이 좀 많아서 당내에서 물론 비판은 필요합니다만은 조금 대안을 제시하면서 하는 비판이었으면 더욱더 좀 건설적인 비판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 이준석 대표 얘기 좀 저는 뭐 남의 당이라서 이렇게 뭐 크게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근데 586이 용퇴하면 저 세 분의 의원이 세상이다. 그건 조금 저도 그 부분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뭐 이 대표 생각에는 제가 뭐 그 머릿속을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네네. 최근에 뭐 검수완박이라든지 당내 네네, 강경파 맞습니다. 목소리들이 꽤 컸기 때문에 네. 그러면 86그룹들 다 없어지면 그 강경파가 그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닌가. 뭐 이건 합리적인 생각일 수는 있는 거 아니죠. 민주당이 생각보다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당초에 17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정말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꼭 민주당의 철험회처럼 그 강경파 의원님들만 계신 게 아니라 정말 중도하고 또 온건하신 분도 계시고요. 균형을 맞춰줄 수 있을 만한 아주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굉장히 많고 해서 저는 민주당이 건강하게 이걸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586 용태론에 대해서는 저는 나이나 이것만으로 저는 하는 것은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꼭 586에 해당하더라도 또 생각도 건전하신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무조건 586을 물러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나이로 선 긋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의견들도 여기 뭐 설 변호사님 말씀만 들어도 뭔가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던진 이 한마디가 꽤 흑폭풍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제 86그룹 용퇴와 맞물려서 또 다른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의 징계, 성비 관련 징계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잘못된 편견 정치 끊어내야 합니다. 최강욱 의원 봐주다라는 식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팬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정치는 죽은 정치입니다. 비대위의 비상징계 권한을 발동해서라도 최강욱 의원의 징계 절차를 합당하고 조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상징계 관련 논의도 더 이상 없었어요. 아니 그거는 그 사안이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가 있는 거고 그렇게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를 넘긴 것도 비대위 의결 사항이에요. 박지원 위원장이 신속히 처리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건 개인 의견인가요 지금? 그렇죠. 당의 투톱인데 구정차장.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하는 건 다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참 이 대통령 선거 한 번 패했을 뿐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 출범에서부터 계속 전국 선거를 승리하면서 원팀을 강조해왔던 민주당의 이
원팀이 이제 해체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부마저도 저렇게 이 불협화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160석 넘는 과반 의석을 훌쩍 넘긴 거대 정당입니다. 원내 1당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당이 저렇게 이 구심점 없이 그 뭐 이렇게 이 불협화음을 노출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고요. 이 한 가지 이 박지원 위원장의 말씀이 굉장히 옳은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 말씀이 현실적인 힘을 갖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여론 수렴이 충분히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집행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이 돼 있는지 이 아무리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합시다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행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걸 충분히 사전 논의와 사전 그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 징계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박지원 위원장의 어떤 사과라든지 그다음에 징계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저런 이 얘기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신념에 좀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거 딱 일주일 남았는데 민주당은 내홍 속으로 빠져들었고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개항을 사항도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